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아이러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행 세상이 믿드는 그 순간 조신한 지겹게 위로 나가는 발걸음. 테슬라 테이크다운 운동 전 세계 277개 매장 슈퍼차저에서 총 500건 시위 계획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핫한 소식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 얘기가 워낙 자주 뉴스에 등장하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짚어볼게요. 이번엔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바로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반테슬라 운동이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500건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란 운동은요, 전 세계 무려 277개가 넘는 테슬라 매장과 슈퍼차저 충전소에서 동시에 벌어질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분위기 장난 아니죠? 277개면 거의 웬만한 유명 브랜드 매장 다 합쳐도 그 정도 숫자는 나오기 힘들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총 계획된 시위 건수가 무려 5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그냥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거의 전쟁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규모가 커진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그분,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때문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머스크가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반발을 불러왔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한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조직까지 함께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부서의 이름이 도지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머스크가 좋아하는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역시 일론 머스크답죠? 이런 게 바로 유머 감각인가 싶다가도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진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치적 활동이나 행보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스크의 개인 재산이 대부분 테슬라 주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를 압박하는 게 머스크에게 가장 효과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벌써 꽤 오래전부터 테슬라를 타겟으로 계속해서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테슬라 매장에 총격 사건까지 있었고 차량 방화 사건이나 슈퍼차저 시설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한다니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테슬라 차량에 불이 붙거나 슈퍼차저가 불타서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행동은 국내 테러 행위라고 경고했어요. 게다가 미국 법무장관인 펜 본디도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할 거다 라고 엄포를 놨죠. 이쯤 되면 진짜 미국 정부와 테슬라가 한편이 되어 싸우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시위에는 꽤 유명한 인물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인 알렉스 윈터가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은 SNS를 통해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건 어떤 거대한 음모나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테슬라를 망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했어요. 와, 말 진짜 세게 하죠? 또 환경단체인 플래닛 오버 프로핏의 앨리스 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테슬라가 주가 떨어졌다고 인터넷에서 징징대고 트럼프를 앞세워서 우스꽝스러운 쇼를 펼치는데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런 권위주의자들이 우리를 겁줘서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라면서 엄청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텍사스 민주당 소속 제스민 크로켓 의원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거다. 단 내가 말하는 싸움은 절대 폭력적인 게 아니라 비폭력적 시위를 말하는 거다 라며 강조했지만 동시에 의미심장하게도 내 생일이 3월 29일인데 내 생일날 머스크가 내려가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다 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와, 생일 소원이 머스크가 망하는 거라니 참 씁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 500건의 시위가 모두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솔직히 저도 테슬라를 좋아하고 친환경차 시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마음이 복잡해요. 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지만 과연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 봐야겠죠? 논란의 안티 도지 웹사이트 테슬라 차주들 신상털어 위협 논란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테슬라 차주들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위협을 받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도지퀘스트라는 이름의 안티 도지 사이트가 등장했는데요. 일단 이 사이트 이름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죠? 도지퀘스트라니 꼭 귀여운 게임 사이트 같지만 현실은 완전 반대예요. 이 사이트의 목적 자체가 조금 소름 돋습니다. 테슬라 차주들 그리고 테슬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세히 어떤 정보가 공개됐는지 말씀드리자면요.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대거 공개된 겁니다. 솔직히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풀리면 정말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편하게 테슬라 타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전화해서 너 테슬라 타고 있지? 당장 팔아버려. 이런 협박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 도지퀘스트라는 사이트는 단지 일반 차주들뿐만 아니라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도지라고 불리는 조직의 직원들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도지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름이 도지코인에서 따온 거라고 해요. 역시 머스크답죠? 일론 머스크 특유의 유머를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반대편 입장에선 이게 절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죠. 사실 테슬라 관련 시설이나 테슬라 차주들에 대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최근 몇 달간 테슬라 매장에 불을 지르는 사건 차량을 훼손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캐나다에서 열린 유명한 자동차 전시회에서도 테슬라가 쫓겨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어요. 이 정도로 반테슬라 운동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인 정보까지 털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단계로 발전한 겁니다. 이런 공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보면서 저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사이트의 운영진이 이건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시위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남의 신상 털고 위협하는데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범죄 행위 같은데 말이죠. 게다가 이 사이트에서는 테슬라 차주들에게 이런 공격이 싫으면 당장 테슬라를 팔아버려라 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악당들이 주인공에게 협박하는 그런 장면 같지 않나요? 마치 영화 존 윅에서 주인공을 위협하는 악당 집단 같다고 할까요? 진짜 현실판 존 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테슬라 차주들에게 협박이나 위협적인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한 여성 테슬라 차주가 도로에서 운전 중 갑자기 낯선 차가 끼어들어 차량을 막고 다가온 운전자에게 너는 나치 차를 타고 있다. 차를 팔아버려 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테슬라 차량 내장된 대시캠으로 모두 녹화되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무섭죠. 이 차주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테슬라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공격을 받을 줄 몰랐을 거예요. 미국 정부도 이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장관인 펜 본디가 테슬라에 대한 공격은 국내 테러로 간주하고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런 공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수사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이죠. 테슬라 2025년 옵티머스 로봇 최초 군단 본격 생산 돌입 목표. 테슬라가 로봇 만든다는 얘기 자체가 좀 어색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래 테슬라 하면 뭐죠? 당연히 전기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말고도 AI와 로봇 분야까지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게 이 옵티머스라는 인간형 로봇입니다.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를 처음으로 발표한 건 꽤 오래전인데요. 기억나세요? 2021년에 테슬라가 AI 데이 행사에서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해도 다들 좀 웃으면서 에이 설마 했었거든요. 심지어 당시엔 실제 로봇이 아니라 그냥 로봇 분장을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춤추면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했었죠. 역시 머스크의 특이한 유머,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농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인 2022년에는 실제 프로토타입 로봇이 공개됐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조금씩 진지해졌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단 1년 만에 진짜 로봇을 만들어서 돌아다니게 한다니.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역시 테슬라는 뭐든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그 후에도 발전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아예 실제로 움직이는 옵티머스 로봇들이 테슬라 행사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어줬죠. 이쯤 되면 거의 영화에서 보던 그런 미래가 이미 우리 곁에 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쇼핑몰에 갔는데 매장 직원 대신 이 옵티머스 로봇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말을 걸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2025년 드디어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옵티머스 로봇의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있었던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전사 미팅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목표는 올해 안에 옵티머스 로봇을 최대 12,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하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00대 정도 생산하는 게 성공적인 출발일 거라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머스크가 정말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바로 5,000대의 로봇이면 고대 로마 군단 하나를 만든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나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로마 군단이 줄을 딱 맞춰 행진하는 장면 있잖아요. 상상해보세요. 그 군단이 전부 로봇이라니 진짜 영화 같죠? 물론 머스크 본인도 약간 농담 섞어서 생각만 해도 조금 무섭다라고 덧붙였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년인 2026년에는 무려 5만 대를 목표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와 5만 대면 로봇 군단이 10개가 되는 거죠. 테슬라 표현을 빌리자면 군단이라는 단위로 로봇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신제품 출시 수준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로봇 군단을 만들겠다는 선언 같은데요.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라기보다 진짜로 SF 영화 속 기업처럼 변신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옵티머스 로봇은 그냥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테슬라가 가진 모든 기술이 총집합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그대로 옵티머스 로봇에도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로봇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영화에서 보던 자비스나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테슬라 사이버트럭 2025년형 4만 대 이상 리콜 발표. 일단 리콜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한 공식 리콜은 2025년형 사이버트럭인데요. 숫자가 좀 큽니다. 무려 4만 대 이상, 정확히는 46,096대가 대상이래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리콜이라면 작은 도시 하나의 자동차를 몽땅 다시 불러들이는 것과 비슷한 규모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번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많은 사이버트럭들이 리콜되는 걸까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사이버트럭 외부에 있는 켄트 레일이라는 부품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켄트 레일이란 말이 좀 생소하시죠?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이버트럭은 외관 전체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천장 쪽에서 차량 측면으로 이어지는 그 기다란 스테인리스 스틸
스틸 패널 있죠? 딱 보면 마치 영화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타임머신 차량인 드로리안을 떠올리게 하는 정말 미래적인 그 부분입니다. 그걸 켄트 레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켄트 레일 패널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운전 중에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멋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이 휙 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다행히 아직까지 이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 점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테슬라는 처음 이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올해 1월 초에 사이버트럭 소유주 중 몇몇 분들이 이상하게 내 차의 스테인리스 패널이 약간 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셨대요. 테슬라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1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요. 실제로 일부 차량에서 패널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월 21일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그러니까 NHTSA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NHTSA는 미국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꽤 심각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 후로 테슬라는 자체 조사를 더 철저히 했고 최종적으로는 3월 11일에 공식적으로 리콜을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만약 내가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5년 2월 27일 사이에 만들어진 사이버트럭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슬라가 완벽하게 무상으로 수리해 줄 거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본인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연락만 하면 됩니다. 아마 조만간 차주들에게 직접 테슬라에서 편지로도 연락이 갈 거고요. 늦어도 올해 5월 19일까지는 차주분들에게 모두 안내 편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혹시라도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면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역시 발빠른 대응이 최고니까요. 테슬라 2025년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에 대한 중립적 분석. 테슬라라는 회사는 참 신기하죠? 언제나 핫 이슈의 중심에 있고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특히 CEO 일론 머스크는 가끔은 정말 천재처럼 보이다가도 또 가끔은 너무 논란을 일으켜서 보는 저희까지 아슬아슬한 마음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테슬라가 차량을 얼마나 잘 팔고 있는지 혹은 혹시나 안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립적인 시선으로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은 41만 8천 대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41만 8천 대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8% 정도 증가한 수치라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숫자도 요즘 분위기를 보면 꽤 어려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전망이 나왔는지 여러분에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량이 살짝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이 테슬라가 인기가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바로 모델 Y 때문입니다. 모델 Y는 다들 아시죠? 예전에 모델 3가 인기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모델 Y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기록된 적도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 모델 Y가 최근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면서 기존의 클래식 버전에서 신형 버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 새 모델 Y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치킨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방을 싹 업그레이드 하려고 며칠간 치킨을 못 팔았어요. 그렇다고 이 치킨집이 갑자기 맛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방을 새로 바꾸느라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지금 테슬라도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모델 Y가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일시적으로 차량 출고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올해 초에 테슬라 등록 대수가 조금 줄었는데요. 그게 바로 신형 모델 Y가 출시 준비를 하느라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신형 모델 Y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다시 등록 대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테슬라 판매량이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논란이 테슬라의 판매량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아예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과장된 부분도 많아요. 얼마 전 독일에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독일인의 94%가 테슬라를 안 사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엄청 놀랐는데 이 설문조사를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했더니 결국 70% 이상이 여전히 테슬라를 사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가 안 팔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정치적 논란보다도 제품 자체가 얼마나 좋으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도 정치 얘기할 때마다 엄청 민감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테슬라 모델 Y 신형을 예약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머스크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테슬라 샀어?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와 아니 차는 차고 머스크는 머스크지. 모델 Y만큼 좋은 전기차가 또 있냐?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소비자는 제품 자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테슬라가 이번 1분기에는 아마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게 차량을 인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테슬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신호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새로운 모델 Y의 출시와 함께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제가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하루가 더 즐거워지는 영상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